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100일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의 별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격화되어가는 동부 돈바스 전장은 병사와 지휘관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러시아 국영방송인 NTV에 따르면 주말 동안 포파스나 전선에서 제오군 사령관 로만 쿠투조프 소장이 전사하였으며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제29군 사령관이자 실질적인 돈바스 반군 사령관인 로만 베르드니코프 중장이 전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전에서 장성들이 최전선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명의 고위급 군 장성들을 또다시 무더기로 경질시켰는데요. 러시아 언론은 이 같은 해고가 일반적인 인사 개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고위급 인사가 대거 교체되는 사건은 군 지휘 체계에 혼란을 불러오고 있어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언제든 러시아군의 포격이 날아들 수 있는 최전선을 맨몸으로 방문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하르키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험한 전장의 한복판이었기에 외신들은 물론이고 자국의 병사들까지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빼앗겼던 도시에서는 러시아군이 갑작스럽게 철수를 결정하는 등 믿기 힘든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멜리토폴에서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멜리토폴 시장 이반 페도로브는 러시아군이 도시의 전면 통제를 포기하고 주요 검문소에서 떠났다고 보고했는데요.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의 임시 점령하에 놓여있던 멜리토폴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도시 내부에서 게릴라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멜리토폴에서는 노란 리본 운동이 성행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집회가 조직되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인들로 구성된 파르티잔은 제복이나 계급장 등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군은 도시 내부에 숨어있는 이들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멜리토폴 게릴라 저항군은 민간인들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주도 면밀하고 계획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칠러 성향의 지도자 예브게니 발리츠키가 사용하는 시청 사무실 바로 바깥에서 폭발물을 실은 차량을 폭발시키거나 철로와 레이더 기지를 기습해 주요 시설을 손상시키는 등 러시아군에게 꾸준한 피해를 입혔는데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게릴라 저항군이 멜리토폴에서만 100명 이상의 러시아 병력을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항군 사이에서는 칠러 성향의 고위 관료나 주요 인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뒤 현상금을 내건 사이트까지 등장해 러시아 인사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새로운 멜리토폴 군정청장으로 내세웠던 갈리나 다닐첸코는 위협을 느껴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다는 요청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결국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축적한 러시아군은 도시에 대한 완전 통제를 포기하고 핵심 군사 거점만을 지키는 방향으로 방침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러시아군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개입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멜리토폴에서 보고되고 있는 게릴라 작전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인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비정규군인 파르티잔이 수행하는 게릴라전은 침공군이나 점령군 등에 대항하는 방어 전쟁에서는 예외 없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역사적으로도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사람들이 발휘하는 능력은 상상을 뛰어넘어왔으며 우크라이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대국인 러시아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행보는 이번 전쟁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현지 시각으로 6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네츠크주의 바흐무트와 루한스크주의 리시찬스크 일선 부대를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진지를 방문해 지휘관으로부터 작전 현황과 보급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장병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곳을 막아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조차 설마 대통령 본인이 격전지까지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에 상당히 당황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한 리시찬스크 진지는 적에게 둘러싸여 있는 격전지인데다가 좌표만 찾아낸다면 언제든 러시아군 포격이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적을 코앞에 둔 장소였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도 리시찬스크 전선은 우크라이나군이 후퇴하지 않으면
포위 섬멸될 위기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다는 듯이 내가 만나고 악수하고 소통한 모든 이가 자랑스럽다면서 자국의 병사들을 치하하기에 전념했는데요. 이를 본 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을 상대로 약소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문은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이 절대로 뚫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으며 이곳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사기를 크게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세베르도네츠크 전선은 극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세베르도네츠크 근처의 숲으로 파고든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러시아군 스페츠나츠와 근거리 교전을 치렀는데요. 매섭게 몰아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러시아군은 일단 후퇴를 결정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은 소형 정찰 드론을 활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숲 바깥의 개활지로 나오는 것을 감시했고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숲 안에서 은폐한 뒤 러시아군의 동태를 주시하며 잠시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또 다른 우크라이나 보병부대는 러시아군의 시선이 집중된 틈을 타 이곳을 크게 우회했고 성공적으로 시가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은 넓게 퍼진 상태로 러시아군을 압박하며 시가지를 빠르게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참모부의 보고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군은 도시의 80%를 탈환했으며 러시아군을 북동쪽으로 밀어넣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도시에 진입하기 전에 모든 건물들을 파괴한 것을 진지방어에 실패한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세베르도네츠크 시가전에서는 중동과 아프간 전쟁에서 시가전 경험이 있는 영국과 호주, 프랑스 출신의 국제여단이 큰 활약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국제여단에게 밀린 러시아군은 도심지 끄트머리까지 후퇴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포병 부대의 도움을 받아 시가전을 지속하고 있어 아직은 결과를 속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 지역에서도 조금씩 전선의 변화가 관측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군참모부는 전선을 사수하고 있던 러시아군이 격렬한 반격에 당해 헤르손 인근까지 퇴각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러시아군은 무너진 전선을 복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로조바 지역에 공세를 벌였지만 이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까지 불과 15km 남은 곳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이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도시에 진입하게 된다면 헤르손과 멜리토폴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민간인 저항군들과 정규군이 협력하여 민사작전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르손을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되찾게 된다면 크림반도 수복까지도 시야에 넣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러시아군은 필사적으로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진입을 저지하고 있지만 조금씩 다가오는 우크라이나군의 압박에 밀리는 양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입장에서는 한 주 사이에 동부와 남부 모든 전선에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5명의 고위급 군 장성들을 한꺼번에 해임시켰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일에 따르면 바실리 쿠쿠시킨, 알렉산더 라즈, 안드레이 리필린, 알렉산더 우도벤코, 유리인 스타란킨 등이 해고되었으며 러시아 일간 프라우다 신문은 지난달 30일 에밀 무신 치안 대령이 해고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 같은 해고가 일반적인 인사 개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장성들의 자국군의 막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령관은 현대 역사상 장군들의 죽음과 비견될 만한 상황은 없다며 우리는 2달간 최소 12명의 러시아 장군의 전사를 목격했다고 말했는데요. 최근에는 제후군 사령관 로만 쿠투조프 소장이 리시찬스크와 바흐무트 사이에 고속도로를 두고 발생한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선두해서 독려하려다가 전사했으며 제29군 사령관인 로만 베르드니코프 중장의 경우에는 세베르도네츠크에서 발생한 시가전에 참가했다가 매복에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국 국방부는 고위급뿐만 아니라 중하위급 장교 또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쿠데타의 우려로 인해 유력한 군 장성들을 전선으로 내몰거나 과한 책임을 부과해 해임시키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떠나 전쟁 중의 지휘관을 계속해서 교체하는 행동은 군 내부에 혼란을 발생시키며 작전의 숙련도를 스스로 낮추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건강 이상설이나 쿠데타 가능성 등
푸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번 전쟁이 양측 간의 피해를 꾸준하게 누적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디 전쟁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